카톡 상담설. 제가 주로 초보 상담자나 이제 학생들, 직장에 상담 전공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이 카톡 상담설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들을 오늘은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경험이 많지 않은 상담자들은 집단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때 좀 긴장을 하게 됩니다. 걱정되죠. 내가 잘 할 건지. 그래서 머릿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죠. 오늘 할 내용에 대해서 자꾸 살펴보고 어떤 기법을 또는 어떤 내용을, 어떤 이론을 내가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살펴보고, 매뉴얼 살펴보고, 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불안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어떤 구조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명확한 틀 안에 있을 때 나는 편안함을 느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안에서 이 집단의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에게 신경을 쓰기보다 내 생각에 빠지는 거죠.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만 나에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났을 때, 또는 어제 만나고 오늘 만났을 때 사실 분위기는 많이 달라져 있어요. 참여자들은 다른 생활을 하다가 왔고 이것이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구성원들도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났어요. 그러면 거기에 적응할 시간이 약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좋지 않았던 일이 있었던 사람이 있고 기뻤던 일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약간 모드 전환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내가 이번 회기에 무엇을 다뤄야 된다, 내가 잘 이해되지 않는 이 기법을 오늘 매뉴얼에 있는데 이거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라도 잠깐 그것을 내려놓고 얼굴을 한번 둘러보셔야 됩니다. 참여자들의 얼굴을 한번 살펴보고 어떤 기분 상태인지, 이 사람들이 지금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훑어보고, 혹시 조금 상기돼 있거나 아니면 조금 불안해 보이거나 좀 불편해 보이거나 뭔가 감정 상태가 있다라면 그것을 먼저 풀어주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예능 프로그램이나 또 퀴즈쇼의 사회자, 이런 사람들의 말투를 유심히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굉장히 긴장해 있거든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농담을 던지거나 아니면 여러가지 자기소개에 대한 말을 던지거나 이래서 긴장을 좀 풀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충분히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의 긴장을 좀 덜어줍니다. 집단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참여자들이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물어봐주고, 그리고 숨을 좀 돌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워밍업을 하거나 과거에 지난 회기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한 바퀴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역시 우리가 불안하거나 긴장했을 때 어떤 틀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경향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요, 말투가 경직되기 쉽습니다. 저는 패스트푸드점이나 또는 커피숍에, 카페에 갔을 때 좀 특히 불편한 말투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뭐 드시겠습니까, 이런 식의 말투예요. 사실 그런 말을 들을 때 안녕하냐고 나에게 물어보지만 그게 저는 안녕하냐는 말로 들리기보다는 또 손님이 한 명 왔군요, 당신은 나에게 그냥 물건을 파는 또는 내 알바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 눈을 바라보고 사람이 사람에게 말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마음을 전달하는 길이고 실제 그 대상을 존재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서투르더라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눈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이 사람이 나를 맞아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상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도 어떤 진행자들은 이런 경직된 또는 구조화된 또는 형식적인 말투를 통해서 자신의 불안을 감추려고 노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자, 오늘은
이거를 진행할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고 자, 한번 오늘은 이 시트를 한번 받아볼까요? 자, 여기다 적어보세요. 이렇게 뭔가 정형화된 말투, 말꼬리, 어떤 어미 이런 것들을 활용하거나 내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한다는 그런 느낌이 아닌 그냥 전체에게 이것을 내가 뿌린다라는 이런 식의 말투를 사용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선생님이 지금 직업적으로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진심을 전달하는 형태로 내가 말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 진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집단 프로그램을 처음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만나라라고 말을 해줘요. 만나라. 내가 무엇을 진행하러 가지 말고 만나러 가라. 그러면 이 사람이 최소한 내 동생, 내 친구, 내 주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들의 생각, 구성원들의 생각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감정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이 사람의 삶에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정해진 이야기를 하다가도 문득 질문하는 거죠. 그래, 그래서 이것이 너의 삶에선 어떠니? 요즘 정말 살만하니? 분노 조절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분노 조절을 하는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원리를 전달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요즘 좀 화가 덜 나니? 어때? 라고 하는 것들을 인간 대 인간으로 물어봐 주는 겁니다. 어느 순간 그게 마음이 통할 때가 있어요. 이 구성원들이, 내담자들이 저 선생님이 나를 그냥 직업적인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걱정하는구나, 정말 나를 한 인간으로 보는구나 라고 할 때 거기에 반응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눈물 나는 경험입니다. 굉장히 뭉클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그냥 다수에게 무엇인가를 던지는, 특히 내 불안에 갇혀서 뭔가 구조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보이기보다, 내 감정을 보이기보다는 무엇인가 전달을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면 굉장히 경직되고 지루해지고 뭔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프로그램이 된다. 그래서 전달을 할 땐 전달을 하더라도 한 명 한 명 마음속에 정말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그게 바로 공감이라는 것이고 감정이입이라는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의 살아온 지금까지 회계에서 얘기한 것들을 토대로 볼 때 마음이 정말 이랬겠구나 라는 상상을 해보고 한 번쯤 그걸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또는 이전에 얘기했던 상황에 대해서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음이 통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것이 단순한 정보 전달의 프로그램에서 상담이나 치료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초보 상담자 여러분들 또는 학생, 실습생 여러분들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